예, 개념 원리 역함수를 켭시다. 어, 어, 오래 걸리네. 예. 어. 이게 넘어온 거구나. 이 컴퓨터가 나름 좀 좋은 컴퓨터인데, 우리 개념 원리 234쪽이요. 이제 함수 정의 부분은 그 역함수만 배우고 나면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밖에 안 남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많이 안 어려워. 진짜. 별로 안 어려워. 개념적으로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문제들은 좀 많이 있지만, 개념적으로 공부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가장 조금 골치 아프고 힘든 거는 여기 역함수 부분이 좀 많이 힘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역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책 한번 봐요. 역함수가 뭐래요? 그러니까, 우리 함수 f가 집합 x에서 집합 y로, 요 집합 x에는 원소 x 하나가 요 집합 y에는 원소 y 하나에 이렇게 대응되는 걸 우리는 함수 f라고 한다면, 역함수는 반대로 거꾸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 y에서 x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집합 y에는 원소 하나인 스몰 y가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집합 x에는 스몰 y로 가는 이러한 대응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F 인버스라고 해서 표기로는 F 오른쪽 위첨자로 마이너스 1을 씁니다. 우리 요 F 마이너스 1 얘를 함수 F의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영어로 인버스 펑션이라서 얘를 이끌어는 F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F 마이너스 1승이 아니야. F 인버스예요. 알겠니? 그럼 역함수를 처음 배웠으니까 연습을 하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함수 F가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이고, 여기에는 원소 1, 2가 있고 Y에 A, B가 있어서, 자, 1은 B로 가고 2는 A로 가는 이런 함수. 그러니까는 지금 이걸 한다면 F1이 얼마란 얘기예요? 그치, F1이 B이고, 그 다음에 F2는 A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F 인버스 함수를 직접 그려봅시다. F 인버스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예요? 집합 Y에서 X로 가는 함수지? 지금 녹화 눌렀나 내가? 나 이거 맨날 이게 헷갈려. 이거, 무서워. 열심히 다 한 다음에 녹화를 안 눌렀네?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었어. 그럼 집합 Y에는 원소 스몰 ab가 집합 X에는 원소 1, 2로 가는데, 자, 우리 2에서 A로 왔으니까 A에서 2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1에서 B로 왔으니까 거꾸로 가면은 이렇게 오는 게 맞겠죠. 그럼 우리 또 요거는 어떻게 함수 값을 얘기를 하느냐? F 인버스 A는 얼마입니까요? 2죠. 그리고 F 인버스 B는 얼마야?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런 게 뭡니까?
함수예요. 알겠어요? 거꾸로 대응시키는 거야. 그러면 역함수가 이런 거라는 거를 알았으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자, 역함수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일단 이런 질문이 있는 거지. 그럼 선생님, 역함수는요 항상 존재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함수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 함수 f가 집합 x에서 자, y로 가는 함수인데 여기에 1, 2, 3이 있고 여기에 a, b가 있어요. 1은 a로, 2도 a로, 3은 b로 간다 쳐보자.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를 얘기를 해보려 하면 y에서 x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a, b가 있고 여기에 1, 2, 3이 있어서 원래 받았던 화살표를 거꾸로 되돌려 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a는 화살표 어디로 보내야 돼요? 1하고 2로 이러면은 뭐의 정의에 안 맞아? 함수의 정의에 안 맞지. 함수는 반드시 출발하는 쪽에서 화살표 몇 번만 보내야 돼. 한 번만 보낼 수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함수 f에 화살표를 두 개 받은 놈이 있어 버리면 거꾸로 되돌았을 때 화살표를 두 개를 보내야 되니까는 함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잘 정의되려면 화살표 두 개 받은 놈이 있으면 안 돼. 원래 있는 함수 f에서.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무슨 함수? 1대1 함수여야 돼. 따라서 반드시 이 놈은 1대1 함수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대1 함수만 맞으면 되냐? 자, 두 번째 예시예요. 이번에는 함수 g라는 놈이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여기 1, 2가 있고요. 집합 y에는 a, b, c가 있어요. 1은 a로, 2는 b로 잘 갔어. 응? 그럼 우리 요 g의 역함수 g 인버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 y에서 x로 가는데 여기 a, b, c가 있고 여기 1, 2가 있어요. 그러면은 a는 1로 잘 가지? b도 2로 잘 갔어. 한 번씩 다 보냈어. c는 근데 받은 게 있어야 되돌려 줄 거 아니야. 화살표를 못 받았잖아. 그러면 화살표를 되돌려 줄 수가 없죠. 그럼 이대로는 끝이야? 이러면 함수가 또 완성이 안 되죠. 우리 함수의 정의라면 화살표를 한 번은 반드시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요 놈이 함수의 정의에 부합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원래 있는 함수에 화살표를 못 받은 놈이 있으면 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화살표를 두 개 받은 놈이 있어도 안 되지만 화살표를 못 받은 놈이 있어도 안 됩니다. 되나요? 그럼 우리 이게 뭐의 정의였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한 놈도 빠짐없이 화살표를 다 한 번씩 받았어. 그러니까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은 함수. 무슨 함수? 대응함수. 요거까지 만족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함수면서 대응함수여야 돼. 우리 이거 두 개 한꺼번에 합친 함수 뭐라 부르겠어요? 1대1 대응함수였지.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함수여야 된다?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다시 한번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의 필요충분 조건은 이 함수가 1대1 대응함수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 앞으로 다루는 함수가 뭐 이런 함수도 있겠지만은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이 함수는 이렇게 막 증가하다가 함수를 팍 해버리면은 1대1 함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서로 다른 두 x 값에 대해서 똑같은 y 값이 있는 게 존재하잖아요. 1대1 함수가 부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이 함수는 계속 무슨 상태? 증가 상태이거나 혹은 감소 상태. 그러니까 그냥 아예 계속 증가 함수이거나
혹은 감소함수. 둘 중에 하나만이어야 1대1 대응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함수다. 얘가 증가함수다. 혹은 감소함수다. 이 말하고 셋 다 이제 비스무리한.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똑같은 말인데 얘하고 얘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알겠나?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역함수가 존재한다 말은 더 나아가면 이 함수는 계속 증가함수겠구나 혹은 감소함수겠구나 이렇게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지. 뭐냐면은 자, 우리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x 플러스 1에 대해서 x가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범위까지 해보자. 네? 이 2차 함수의 일부분이 f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죠. 선생님, 근데 우리 2차 함수 그리면 아래로 볼록하게 생기고 축이 a죠. 얘는 일단 무슨 함수가 안 돼? 1대1 함수부터 안 되지. 1대1 함수부터 안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해야 안 해. 원래는 안 한다 이 말인 거야. 하지만 이 2차 함수를 자르는 거야. 일부분만 갖고 오는 거지. 어떻게 1대1 대응이 되게. 자, 우리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1이 만약에 a보다 왼쪽에 있어 버리면 우리 이 노란색 이 부분만 보는 건데 1대1 대응 함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저 1이 a보다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 버리면 이쪽 부분에서 계속 증가만 될 테니까는 1대1 함수가 되잖아. 그러면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물론 약간 의아스러워야 돼. 이상한데요. 그 공역하고 치역은 그거는 나중에 알아서 맞춰주게 문제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물론 좀 더 어렵게 나오면 뭐 치역도 어떻게 좀 만들어줄 텐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오고 걱정하지 마요. 나중에 따로 문제 만들어줄게.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2차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잘라내면 그 역함수가 존재하게 할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야. 알겠나? 그러면은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이 a보다 어디 있어야 돼?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줘놓고서는 이 a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생각보다 별거 아닌 문제인데 하다 보면 못 푼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괜찮죠? 알겠나? 자, 그럼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배웠어요. 역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 역함수의 존재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저 공간이 아마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1대1 대응인 것이다. 에다 삼각편 칠해놓고 그 아래쪽에 이제 간단하게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도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기 밑에 조그맣게 공간이 하나 있을 텐데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니까 이걸 썼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름 자체는 이래요. 역함수 정리, 인버스 펑션 시어렘이라고 있는데 얘가 뭐냐면 F 인버스가 존재하더라도 F 인버스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말인 거야.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다른 거 없이 이거 하나야. 여러분들 F 인버스를 못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그 인버스를 굳이 억지로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물론 찾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F 인버스를 찾지 않더라도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알겠니? 뭐라 했어? F 인버스 억지로 구하지 말라고. 네? 물론 구하는 방법은 내가 알려드릴 텐데 못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억지로 구하려 하지 마. 자, 그러면
역함수에 대한 이제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워볼 겁니다. 역함수 구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역함수 구하기부터 해볼까? 역함수 성질이 훨씬 중요하고 어려워서 이거는 내일 친구들 오면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자, 역함수 구하기 235쪽. 자, 역함수 함수식을 직접적으로 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 1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해보래지. 물어볼게요. 이거 왜 확인하래요? 이거 왜 확인해야 될까? 그렇지. 역함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판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역함수가 존재를 안 하는데 역함수를 구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연필로 써요. 뭐라고? 역함수의 존재성 확인. 1번은 그거야. 뭐라고? 역함수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 3번 중에서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요. 요거 하나예요. 형광펜칠이에요. x와 y를 바꾸어서 y눈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그 밑에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반대로 바뀌더라. 거기까지만. 그러면 실제 문제를 보면 아 이거 정말 별거 아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요. 밑에 있는 예제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얘 직선이니까 1대1 대응함수 맞고 정의역과 치역이 둘 다 실수 전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한다면 fx는 2x 플러스 1입니다. 여기서 f 인버스 x는 어떻게 바꾸냐면 그냥 여기서 바로 가면 돼. x랑 y는 어떻게 해줘? 바꿔줘. 그럼 어떻게 돼? x는 2y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y 눈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요 1 넘어가고 1은 안 와버리면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얘가 바로 f 인버스 x예요. 알겠나요? 그럼 이거 하나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 뭐냐면 저기 우리가 구한 2분의 1x 빼기 2분의 1이 요 2x 플러스 1의 인버스 펑션이 맞는지는 확인을 어떻게 할까요? 맞겠지 뭐 이러고 너무 안 되지. 에? 저게 정말 f 인버스인지 아닌지 확인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있어요? 다시 한번? 투데이 그것도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지. 합성을 했을 때 뭐가 나와요? 상등함수가 나와야 될 거야. F 합성 F 인버스 X. 그럼 여기 F라는 함수는 드론으로 어떻게 내보내요? 2배를 해서 1을 더하죠? 그 F 인버스 갖다 쓰면은 2배에 2분의 1 X 빼기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1을 계산하면 X 안에 들어놓으면 그대로 튀어나온 항상함수가 맞죠? 지금 그러면은 거꾸로 합성을 해도 어떻게 나와야겠어? F 인버스 합성 fx를 해보도록 합시다. f 인버스는 들어온 놈을 2분의 1을 해서 또 2분의 1을 빼자 이 말인 거지. 근데 우리 f는 어떻게 생겼어요? 2x 플러스 1이잖아요. 이 계산하면은 똑같이 x. 거꾸로 합성을 하더라도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자, 책에다 써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2학년 이후로 역함수를 맞닥뜨렸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함수 f와 함수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 두 함수를 F합성 GX를 해도 거꾸로 G합성 FX를 하더라도 결론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밖으로 그대로 튀어나가는 무슨 함수? 항등함수가 되면 이러면 함수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 F 인버스가 G가 되는 거고요. G 인버스가 바로 F가 된다. 요 얘기를 가장 많이 씁니다. 2학년 이후부터. 그래서 역함수가 뭐니? 물어봤을 때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정답이 맞아요. 활용할 때는. 저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내가 이제 저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내가 조금 한두 단계 스킵해서 이게 넘어온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우리 항등함수라는 게 도대체 뭐죠? 아이덴티티 펑션. 항등함수가 뭐예요? 물어볼게요. 자, 항등함수가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함수 안에 들어온 놈이 그냥 튀어나간다. X가 들어왔으면 X가 그냥 나오는 거야. Y가 들어왔으면 Y가 그냥 나오는 거야. 우리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해요.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 항등함수가 되려면 당연히 정의역하고 공역이 똑같아야 되고요. 여기 1, 2가 있으면 1, 2가 있어. 1은 그대로 1로, 2는 2로 이렇게 쭉쭉 그러니까 들어온 놈이 그냥 나가는 인풋하고 함수값하고 똑같게 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 불렀잖아. 이해나요? 그래서 자 우리 함수 F가 집합 X에서 Y로 1, 2가 있고 A, B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함수 F 항등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지. 왜? 정의역하고 공역이 다르니까 항등함수 아예 될 수가 없어. 항등함수가 되려면은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되지. 왜냐면 들어오는 그냥 나가야 되니까.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다 추가로 뭘 하나 합성할 거냐면 F 인버스를 한번 합성해 볼 거야. F 인버스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예요? Y에서 X로 가는 함수죠? 그러면은 X는 1, 2가 있고 자 F 인버스는요. A는 1로 가. B는 어디로 가? 2로 가죠. 그럼 요 놈은 우리 합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F 합성 F 인버스가 아니라 F 인버스 합성 F죠? 그지? 그러면 중간다를 생략하고 처음하고 끝만 봐. 1이 1로 갔어. 2가 2로 갔어. 어때? 항등함수가 되지. 본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돼요. 알겠나? 그런데 이 항등함수는 집합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야? X에서 X로 가는 항등함수죠? 그냥 항등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X에서 X로 가는 항등함수다 해서 오른쪽 아래에 이 집합 X 첨자를 내가 써줘야 된다고 했었죠? 이걸 우리 IX, X에서 X로 가는 항등함수입니다. 알겠니? 밑에는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서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래 얘는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F 거꾸로 자 F 인버스 여기 잘라봐. 여기서부터 올 거야. F 인버스에다가 이번에는 F를 합성하고 싶어요. F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여기는 A, B죠. 그죠? 그러면 여기 1은 A로 가고 2는 B로 가. 알겠나? 지금 여기 쓰여있으니까 이 앞에 이거 버리고 뒤에 두 개만 본다면 얘는 F 합성 F 인버스죠? 그지? 그러면 얘는 A는 중간다리 건너서 또 A로 가고요. B도 중간다리 건너뛰고 또 B로 가는 함수지. 얘도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는 맞아. 항등함수는 맞는데 왼쪽에는 이 항등함수랑 똑같아요? 아니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그게 다르잖아. 항등함수라는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지만 출발 도착이 서로 다른 항등함수인 거야. 똑같은 항등함수는 아니더라 이 말인 거지. 상수함수라고 모두 다 똑같은 함수예요?
그건 아니잖아. 항등함수라고 해서 모든 항등함수들이 다 똑같다고 보면 안 되는 거야. 항등함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냐에 따라 다 달라져. 그래서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얘는 항등함수는 항등함수인데 IY로 쓰는 게 맞습니다. 알겠니? 그럼 선생님 얘는요? 얘는 근데 왜 똑같아요? 얘는 왜 그러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2학년 이후로 넘어가면 함수들의 정의역과 치역이 둘 다 실수 전체의 함수야.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아요. 뭔지 알겠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함수 f가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다른 함수지.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합성 순서에 따라서 x에서 x로의 항등 함수이냐 y에서 y로의 항등 함수이냐 서로 다르게 나오지만 2학년 이후부터 배우는 함수들은 대다수가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은 혹은 어차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함수니까는 공역하고 치역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2학년 이후부터 나오는 함수들은 정의역도 공역도 치역도 싹 다 실수 전체인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아래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성을 하더라도 거꾸로 합성을 하더라도 똑같은 항등 함수가 나와서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2학년 이후부터는. 알겠니?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하면 안 된다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이런 게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다음 중 자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했을 때요, f 합성 f 인버스랑 f 인버스 합성 f랑 같다. 그럼 이 말은 참일까요? 1번이 참이겠어요? 1번이 거짓이라니까. 왜냐하면 얘는 뭐였어? 얘는 y에서 y로 가는 항등함수인 거고 얘는 x에서 x로 가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같지 않아요. 알쏭달쏭하지.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니까. 몇 번 나왔어 시험 문제로.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어. 함수 f가 x에서 x로의 함수야. 이러면 어때? 이러면 얘도 x에서 x로의 항등함수이고 얘도 x에서 x로의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이러면 1번이 맞는 거야.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냐 x에서 x로의 함수냐에 따라서 요 합성했을 때의 항등함수가 같다 다르다가 갈려요. 이게 조금 알쏭달쏭하지. 이게 여러분들 밑에 있는 역함수의 성질 중에서 동글뱅이 2번이야. 이게 참 많이 헷갈려. 알겠나? 이거는 내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니? 네, 고생하셨고요.